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북벌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북벌용은 시험 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일단은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서는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줄 필요는 있어요. 자, 북벌륜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는 호종 때도 이제 알고 있지만 호종 외에도 현종이나 숙종 때까지 계속 진행했던 거고요. 호종 시기 때 제일 완성했다. 이 북벌륜 자체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청나라를 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인조의 치욕적인 항복, 이 삼존도 굴욕의 같은 그 항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와 복림대문 인지생활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에 충격과 파문을 던졌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원군을 보내준 명예은혜, 이걸 제조지은이라고 하죠. 제조지은. 이걸 갖고 그다음에 청을 쳐서 명에 대한 복수에 치욕을 설욕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종령 사대주의와 소중화, 이 조선 중화주의 의식의 작용이나 조선 이것이 조선 후기 통치 이념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호종이 즉위하는 명분과 왕권의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벌론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호종의 즉위 명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종은 그 인조의 적장자가 아니죠. 적장자는 뭐예요? 소현세자죠. 소현세자. 네, 소현세자가 이제 오랫동안 인지 생활을 이제 하다가 돌아와서 6개월 만에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가 죽으면 당연히 그 밑에 손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세 명이나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을 지켜두고 인조는 그 당시 자기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죠. 자, 그리고 나서 소현세자의 그 부인 강시조차도 이제 뭐냐면 자기한테 어, 어, 대항한다. 자기를 독살한다. 그 명목을 죽이고요. 그리고 소현세자의 세 명의 아들을 자, 제주도에 보내요. 유배를. 그 중에 두 명은 또 죽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호종 입장일 때는 자기가 두 번째 아들로 이렇게 즉위했고 또 비록 이제 뭐냐면 기한 같지만 나머지 이제 그 손자가 있었죠. 소현세자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통 입장 올 때는 종법 입장 올 때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북벌 논의를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북벌론은 뭐냐면 대부분의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진 않아요.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적혀 있냐면 주로 이제 개인 문집이라든지 송시열의 어떤 그 문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책들 다른 기타 등등에 이제 있죠. 공식적인 문서인 조선왕조실록에 실어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청나라가 이 조선왕조실록을 볼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실어놓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북벌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북벌론의 이제 주체 세력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호종이 이제 그 당연히 주체 세력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누구냐면 그 송시열 같은 사람들, 송시열, 뭐 송중기 같은 서인의 어떤 살림 세력들을 이제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송시효하고 이제 호정이 이제 같이 했다고 이제 알려졌지만 실제 이제 호정하고 송시효의 어떤 그 이게 북벌론이 좀 달라.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홍종은 송시효이나 송중기 같은 서이면서도 명망을 얻고 있는 살림을 대거 등용해서 청나라 연결됐던 이제 김자전 등 친정파 대신에 몰아내고 기강을 일소시키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호종의 북벌령과 송시효의 북벌령이 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호종은 당장 이제 양병을 해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군비를 키워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한 반면에, 송시호는 좀 달렸죠. 양병은 나중에 하는 거고, 먼저 이제, 임금의 마음을 이제 뭐냐면, 바로잡고, 이걸 정금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민을 먼저 우선시 하자.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양병을 하자. 그런 것들. 호정의 그 북벌료는 실질적인 군사적으로 양성하는 그 북벌료인데 관해서 송시호의 북벌료는 뭔가 내수양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어, 안을 이제 닦으면 자연스럽게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야. 그러니까 외양보다는 내수를 강조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호종의 북벌론을 이제 주도를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반발을 불러일으켜.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군대 징집도 있고 또 백성들이 이제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좀 약간 무마시키려고 송시열을 끌어다가 이제 북벌론 했지만 송시열이 생각하는 북벌론은 아까 호정의 북벌론과 좀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북벌의 정치 의도가 뭐냐? 뭐 실질의 북벌보다는 왕권 강화와 서인대 정권 유지 논리도 이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쟁 책임을 모면하고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서 백성들 통합하게 놀리고 그리고 북벌을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의 진출을 견제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북벌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강하고 실제로 북벌을 제대로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북벌론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좀 볼게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대충 좀 보면 북벌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얘기한 어용총 있죠? 이 어용총이 이제 군대를 이제 늘리고 항상 이제 서울대 상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포로에 왔던 네덜란드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멜을 훈련 도구에 이제 수용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조총이라든지 하포, 그 다음에 식무기 같은 걸 개량하고 이에 필요한 하약을 얻기 위한 염초 생산에 힘썼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군비를 확충하려면 이렇게 이제 군사를 증강한 군비도 그 경제적 어떤 여건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이제 피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육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김육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 관료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이름 정도 외워두시고요. 대동법을 확대시켰다는 거. 그래서 대동법을 충청 전라도까지 확대해서 확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유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상평통보를 이제 주도를 해서 이걸 이제 뭐냐면 만들었다는 거. 상평통보는 그 조선후기 때 이제 합해졌어 엽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널리 보급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북벌론이 허종 때만 끝났냐? 호종 때 북벌론에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제 그 논의가 숙종 때도 이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현종 때도 논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북벌론은 그렇게 중요한 북벌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그냥 북벌론 한 게 뭐냐? 일단 종명사대주의와 조선 중화의식이 형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뭐냐 명나라 숭배하고 중화의식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게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발달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좀 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이런 이제 그 역사 사례가 뭐냐면 앞에 이제 그 소현세자라는 사람 있죠. 소현세자가 그 당시 이제 만주 지역 거주하면서 예, 그 당시 심양이죠. 심양에 거주하면서 서양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뭐냐면 인조한테 보여주니까 인조가 이제 열받아서 너는 무슨 오랑캐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냐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먹을 던졌다고 하죠. 그래서 먹에 맞아갖고 소현세자가 죽었다라는 야사가 전해져요. 그만큼 소현세자하고 그 당시 인조 간의 어떤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나라부터 받아들인 여러 가지 서양의 물건들이나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 수용하는 여부를 가지고 이제 갈등이 빚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조선 중화의식이나 이런 것들 종묘 사대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청나라부터 들어오는 이제 오랑캐 물건을 낸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북벌론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예. 청나라는 점점 힘이 커지고 조선은 청나라 대응할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북벌론이 어떤 논의로 바뀌게 되냐면 집권 세력 안에서 북한론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청나라를 치자라는 논의가 이제는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이제 논의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호종 때 비록 이제 북번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나선 정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선이라는 말은 이제 러시아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적으면 나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 남하하잖아. 이제 청나라의 요청을 받고 두 번 정도 이제 파병했어요. 주로 이제 조총병들이 이제 뭐냐면 파병했죠. 그래서 조선군과 러시아군이 그다음에 이제 싸워서 나름대로 이겼다. 그래서 총수병들의 실력을 입증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선 정부의 의미는 북벌 과정에서 이제 마련된 이제 뭐냐면 그 군사를 간접적으로 가시했고 그다음에 북벌련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주 보는 게 뭐냐면 조선에서 군대에 늘렸느냐,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 다음에 산성 같은 것도 씌웠냐, 그 만졌냐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뭐 군대에 늘리고 훈련을 자주 하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산성을 만들면 이제 뭐냐면 너네들 우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산성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산성을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몰래 몰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과정에서 청나라 요청을 안 받아줬다. 그럼 어떻게 됐어? 더 의심하겠죠. 너 우리 말을 잘 안 듣지 않냐? 그래서 더 의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북벌련의 어떤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충성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선 정보의 어떤 의 군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호종 때 북벌련이 이제 때에서 좀 얘기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종 때 또 북벌련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종 때 북벌련은 호종 때 북벌련이 남인들 중심, 이제 아니, 서인들 중심이었는데 얘네는 거꾸로 이제 그때 집권 세력들은 남인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오산계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청나라가 좀 약간 흔들흔들하니까 이때 이제 한번 또 하자. 그래갖고 남인들 중심으로 이제 해갖고 뭐 훈련 별대를 실시한다든지 도채찰사부 같은 군정기구를 이제 분할한다든지 그다음에 물가도 대거 이제 뭐냐 선발했죠. 그래서 이때 물가가 망가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지위가 떨어진 것도 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벌론이 현종, 그다음에 숙종 이렇게 이제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요게 이제 현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종에서 숙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현종의 숙종 때. 예. 그래서 이 남인들이 어, 이 정도 그 헌종 말년에서 숙종까지 이렇게 쭉 시기에 집권했잖아요. 숙종 초입에.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과 예송 논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현종과 예손 경쟁을 보기 전에 그 당시에 논의했던 국가 제조론 논의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국가 제조론은 뭐냐면 양난으로 조선 사회가 타격을 입고 집권체제 동의와 중세사회 해체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인데, 그러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조라는 것은 망했던 왕조를 다시 부흥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부흥시킨 걸 가지고 서인하고 남인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서인들은 보수적인 체제 개혁자고요. 그다음 남인들은 진보적인 개혁인 남인들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선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혁을 하자.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시스템의 안에서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들 입장 올 때는 이제 뭐냐면 성리학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왕권보다는 서인들이 힘이 세니까 주로 그 신권을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진보적 체제 개혁은 남인들 입장일 때 여기서 주의할 건 이 남인은 보통 영남남인이라고 이제만 생각하는데 이 영남남인은 이제 뭐냐면 좀 다르자. 이때 남인은 기혼아니면 근기남인이죠. 시작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등기남 출신들이야. 우리가 적양이나 이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의견이 다수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여기 영남남인 의견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인들이 왜 서인들보다 더 뭐냐면 진보적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진보라는 거는 이게 근기남인을 얘기한 거야. 근기남.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요 안에서는 또 이제 영남남인 같은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 있다.
사회 경제사 그 뭐냐면 사상 안에 뭐 신분제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좀 들어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서인들 그다음에 주로 이 남인들 주로 이제 근기 남인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영남남인들의 이제 주장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한번 포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는 해봤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예송 논쟁인데, 이 예송 논쟁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송 논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은 이제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나? 03년도에 한번 나왔고, 15년도에 나왔잖아요. 자, 일단은 이제 배경을 보면 서인과 남인 학문적 정치적 차이에서 이제 나타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예론에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제조의 어떤 논의 총체적 배경이 있는데 이건 그냥 배경일 뿐이고 여기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호정의 정통성 문제죠. 이게 제일 중요해. 예. 자, 이 호정의 정통성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호정을 몇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 일단은 이제 호정은 그 뭐냐 두 번째 아들이죠. 예, 이건 팩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아들로서 호정 왕을 즉위했잖아요. 근데 종법상 이 사람을 첫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 두 번째 아들과.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어나긴 두 번째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또 종법은 다른 문제잖아요. 집안의 어떤 대통 이런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종법상의 문제 때 이 사람을 첫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 두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볼 거 인식의 차이가 곧 뭐냐면 또 예법에도 반영되죠. 그래서 뭐 상법 같은 거죠. 상법을 언제 어떻게 입을 것이냐 그런 것들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뭐냐면 각각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이런 사회 개혁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이나 사회 개혁 방향과 또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예속 논쟁이 상당히 뭐냐면 공리공단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 같지만 그 밑에는 나름대로 종법이 점점 이제 뭐냐면 어, 그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종법 문제들로 싸고 어떤 이제 사상과의 대립 어떤 현실을 보는 인식의 대립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책 결정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예송하고 2차 예송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차 예송을 기해년에 얘기하면 1차 예송을 기해예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예송을 갑인예송이라고 하죠. 갑인예송. 예. 자, 1차 예송은 왜 일어났냐? 자, 호종의 상에 대해서 자위대비의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 거죠. 자, 참고로 이 자위대부는 그 호종의 친모가 아니죠. 계비예요, 계비.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그 나중에 후년에 어 말년에 그 드렸던 그 부인이죠. 대비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볼 때는 그 호종이 그러니까 아들 뻘는 호종이 더 많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계비이기 때문에 어머니잖아요. 일단은 계모나도. 자, 그러면 이제 호정이 상을 당했을 때 그 어머니인 계모인 자이데브가 어떻게 이제 복상을 몇 년 입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자, 이건 호정의 이제 어떤 종법상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일단은 서인들 입장 올 때는 이 호정은 두 번째 아들이지 않냐. 이런 논리고 서인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인들은 비록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이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종법상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장제로 봐야 된다. 이게 남인들의 이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엔 대립을 하다가 그 누가 이겼어요? 서인이 이겼죠. 서인이 1년설이 기년설이 이제 이겼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서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그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그 건국대전이야. 네, 건국대전. 그래서 호정의 장자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국대전에는 중자 구분하지 않고 뭐냐면 1년이 있다. 이거는 너희들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고 어린 그 현종이 그냥 그거 넘고 그냥 끄떡끄떡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인이 이겼고 남인의 3년설은 폐지됐죠. 예. 그래서 1년설이 이제 쨌을 서인이 이제 승리했지만 남인이 실각했더라도 남인 세력들은 잔존하고 있었어요.
허목이나 윤호나 뭐 윤선두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좀 그 뭐냐 실각했고 허적 같은 일본 남인들은 잔존하고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국 정치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죠. 한국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모습들이 보이죠? 어떤 게 서로 싸우다가 상대 분당이 이제 뭐냐 몰락하면 아예 이제 그 정치권에서 그냥 퇴출시키죠. 이거 무조건 죽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인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남인들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상호 경쟁 체제인 어떤 분당의 논리가 그래도 남아 있었다. 예성 논쟁 때는 이건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다른 표를 가지고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예. 여기에서는 이 팩트 측면에서만 좀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송을 좀 보겠습니다. 2차는 이제 현종 15년, 다빈 예송이에요. 그래서 현종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제 했던 것들인데, 자, 호정비가 이제 상을 당하고 나서 자의 대비가 이제 복제 문제를 하고 앞에서는 이제 호정에서 죽었는데 이제 며느리에 이제 해당하는 호정비가 이제 죽으니까 자의 대비가 이제 호정비가 더 나이가 어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의 대비 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자, 이때 서인은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두 번째 아들로 봤기 때문에 9개월설 대공설 주장했고 남인들은 1년설 기년설 주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건데 자 이때는 이제 그 어떻게는 누가 이기죠? 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남인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송시열이 이제 뭐냐면 유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죠. 예. 자, 남인의 이제 논리를 보면, 어, 건국대전에서는 장자 며느리와 중자 며느리 구분해놓기 때문에 호정의 정통 요구의 판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처럼 이제 뭐냐면, 그, 서인들이, 뭐, 건국대전은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중자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9개월 설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현종이 나왔는데 컸잖아요? 너희들은 예전에 이제 뭐냐면 뭐, 그 1년설 주장할 때 건국대전 때 뭐 중자 차자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1년설을 선택했는데 여기는 구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그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니까 두 번째 아들이면 자기 정통성이 좀 하잖아요. 결국에는 정치 주체인 왕씨 호종을 장자를 봐야 된다 하면서 고개를 들면서 남인이 주장을 가지고 1년설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서인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때가 현종 말년이에요. 현종이 이제 젊었을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논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복발 죽고 숙종이 즉위. 그래서 이런 조치들은 이제 뭐냐면 숙종 때 이루어진 거야. 실제로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이제 정치적으로 남인들이 이제 뭐냐면 장을 하고 그리고 송시열도 유배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선종 때 내용이지만 숙종 때 이루어진 거야. 이게는 숙종 초기 때. 그래서 이제 서인의 처벌 과정에서 허목 등 이제 강경파 청단과 허적 등 온건파 탕남을 분열됐지만 일단은 탕남이 주도권을 장악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서인들이 대거 실각을 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 있었다. 그래서 1차 예선과 마찬가지로 상호 경쟁을 받던 분당 체제가 유지됐다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심부생 같은 경우에는 남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숙종이 자기 외척 가문이었던 이 서인 가문들을 좀 일부 등용해서 뭔가 연합 정부를 구성했다. 뭐 이렇게 기술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푸셈의 관점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 숙종 초기 때 이제 남인 세력들이 대거 등장하고 이 2차 예술 결과 서인들이 이제 뭐냐 몰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통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신하고까지 이제 숙종 초기 때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팩트 측면에서 본 거고, 그럼 예속 논쟁을 좀 보는 이제 관점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일단은 이제 서인들의 이제 입장을 볼게요. 서인은 이학파가 이제 연결돼 있죠. 이학파. 남인은 이항학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근거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호정에 대한 인식 문제인데 호정을 둘째 아들로 볼 것이냐 이거 서인이고 그리고 비록 둘째지만 종법상 철저로 봐야 된다라는 게 남인의 입장이죠. 자 종법 적용에 볼 때 보면 자 여기 보면 서인들은 이제 천하동네 해가지고 천리
그래서 그 모든 그 종법은 똑같이 원칙 적용된다. 사대부나 그다음에 그 뭐냐면 사대부나 왕실에 똑같이 전, 그 종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뭐냐 왕실도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뭐 우리 권력 측면에서 위이지만 왕실이나 사대부 뭐냐 그 사대부나 집안이나 똑같은 그 예법 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왕도 첫 번째 아들은 당연히 호종을 모셔야 되고 아니 저희 소현세제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포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법과 뭐냐면 왕의 예법과 신하의 예법을 동의할 사대부의 예법을 동시해서 어떤 보편성을 중시하는데 그 입장은 이제 거기에 이통기국론에 이제 들어가죠. 이통기국론 입장 올 때는 이게 이해학설이잖아요. 자, 이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적용돼. 다만 기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 불변성이죠. 공법은 이죠. 당연히 이제 예들 입장 올 때는 왕이나 신하나 다 똑같은 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예법에 의해서 종법에 의해서 적용되게 된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거요. 신분 간에도 이제 연결해 주는데 자 여기는 인간의 신분적 평등을 강조야. 이통은 보편성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신분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노비 속량이라든지 서울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노비종무법 관련된 입장도 좀 다르죠. 서인이 집권할 때는 노비종무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분적 차별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걸 저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 볼 때 신권의 강화를 내세워서 성리학적 공치주의를 반영하고 이런 것들 다 천하동례의 논리에 반영됐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호포법도 이제 뭐냐면 평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찬성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노비종법이나 찬성 그 호포법 입장들은 그냥 서인들의 모든 입장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뭐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보시면 돼요. 서인들의 아주 전반적인 거보다는 이제 약간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도식화돼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침 모든 서인들이 뭐 그 노비종법을 이제 찬성하고 호포법을 막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록에 보면 노비종법을 반대하고 호포법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서인 중에. 예. 자, 그럼 남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보는데 남인은 이 종법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종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왕시대 종법은 좀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일반 사대부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종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왕자대 부동상서라는 거군요. 네, 번칙적으로 내세우죠. 왕실의 예법과 일반 사대부 예법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바탕으로 있냐면, 육경이라든지 고대 같은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원시 유학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이제 이런 데들 바탕으로 했다. 보통 이제 이거는 한당 유학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건데, 한당 유학은 공체주의보다는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어떤 왕실의 종법은 일반 사대부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호정이 뭐냐면 그 왕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봐야 된다 총법상 이런 입장이죠. 자, 그다음에 신문제 입장을 볼 때 이계호반설을 이제 주장해. 이건 이제 이항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항은 이제 이발하고 기발을 나눴죠. 그래서 이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면 그 지배층 성인이 되는 거고 기발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범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의 가별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발과 기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신분이 그래서 신분적 차별 같은 것들을 옹호하고요. 그래서 서울통합 노비속량의 소극적도 노비종법에 또 반대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런 이제 논리 자체가 이제 주로 근기남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영남남인들의 주장이야. 영남남인들 근기남인들은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처럼 여기 남인들이 진보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근기 남인을 바탕으로 한 거지 영남 남인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보면 어, 왕권 강화를 예세우죠. 왕권 강화. 그래서 서인세대 때 견제 입장을 반영했다.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성 논쟁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 호법법은 당연히 이제 신분적 차별성을 강조하니까 양반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남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식화된 거지 남인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예성논지의 의미를 이제 볼게요. 자, 예성논지의 기반 논의는 학문적인 기반 위에 자신의 노선을 정당성을 주장한 정형적인 정치 형태의 전례 논쟁이다. 그래서 학문적 기반은 하여튼 이해안과 이해학파 그는 논쟁이죠. 성리학과 이해학의 심화, 친가와 적장자 중심의 가족제도 변화, 학파와 분단과의 긴밀성, 신권의 성장, 양난 이후의 국가 재건 방법 등이 왕실의 전례 문제로 포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성 논쟁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 그런 국가 제조론 논쟁하고 관련돼서 나온 것보다는 주로 이제 뭐 팩트 측면에서 나온 것 같아. 1차 예선과 2차 예선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중심을 볼 것 같고 요게 종법 정용 관련된 문제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한국 정치를 보겠습니다. 숙종 때 일어난 내용이죠. 자, 한국이라는 정의부터 이제 볼게요. 한국이라는 것은 숙종에 의해 전국 주도 분단과 견제 분단 사이에 갑자기 이제 뭐냐면 반복하는 형상이야. 그러니까 숙종이 자기 마음에 그, 따라서 A 정당이 집권 정당이면 이걸 이제 얘네들이 쫓아내고 B 정당을 권력을 주고 B 정당이 이제 하다가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A정당이 권력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숙종이 초창기 때부터 뭐 한국 정치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삼평 정책을 하려고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박세치가 주장한 조제보합론에 입각해서 탕평 정책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조제보합론 누가 주장했냐면 이가 주장한 거야. 이가 주장한 우리나라 어떤 나름대로 고유한 분당론인데 당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자. 그리고 궁극적 당파를 분당을 해체시키자.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했지만 그 한국 정치를 거치면서 이게 평등화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숙종의 탕평 정책은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일단은 이런 조지부원으로 입각한 그런 그 탕평 정책이 초창기 때 한번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아니, 시험 문제 나오냐? 심플쌤이 나와요. 심플쌤이 나와.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한국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한국 정치 자체가 어떤 분당 정치의 말피아 영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분당 정치의 원래 이제 색깔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분당 정치가 무너지는 말피아 과정이 일어난 건데 이런 분당 정치의 말피아 과정에 항상 뭐가 껴있냐면 사회경제적 변화가 껴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사적 시점에서 이제 뭐냐면 분당의 어떤 말피아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이제 내용이 있냐? 17세 후반 때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자, 양난을 위한 농경지가 복구됐고요. 대동포효력이 반영이 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거기에다 17세기 때 후반부터 농업생의 향상, 장시의 발달과 유통경제 발달,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제적 변화들은 사회 지주제 신분제 동요나 항촌 지배사회 때 양간의 어떤 질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양반 족보를 사들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종사에서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냐면 이제 양반들이 더 이상 항촌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많은 양반들이 그 정치 권력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상대방 분당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들 포용할 수 있는데 포용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그리고 상대 분당들 이제 뭐냐면 완전히 몰살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상대 분당의 영수들에게 이제 어떤 사사들 다발하거나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이제 그 사회경제 변화해가지고 그 분당보다는 이제 개인의 가문의 이익을 우선세.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현종 때까지 일어났던 예속 논쟁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성리학적인 어떤 신념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신념조차도 숙경 넘어가면서 사회 경제적 발달이 일어나면서 이제 돈 맛을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단보다는 개인과 가문이 어떤 경제 이익이 우선이 됐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잠깐만요. 그 왕과 직결된 어떤 집단, 외척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척의 이제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이 번열 가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권력을 계속 그 외척 가문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제 권력을 뭐냐면 유지하려고 하고 왕이 계승 전쟁에 또 반영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왕을 이제 내세우면서 정권을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종을 소론이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조를 노론이 지지하는 그런 형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사와 이조 전량의 정치 비중이 이제 감소되죠. 그래서 이제 3사와 이조 전량이 자기 당의 이익 대변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보다는 이제 이준열 자기당의 이익 대변에 불과하고 그다음 정치 권력이 고위 관원들이 집중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 예전에 조선 전기 때는 삼사나 이조 전랑 같은 이제 뭐냐 하위직 관료들이 어떤 이제 고위직 관료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발달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숙종이나 영조나 정조 이렇게 들어가면서 삼사나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는 이제 관례적 인정했던 그런 권한들을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권력이 고위 관료들에게 집중되고요. 고위 관료들이 이제 모여 있는 비변사가 공론을 주재하게 돼요. 공론을. 예. 그래서 비변사 기능이 또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분과 신뢰 위주의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반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예동과 같은 사상적 문제보다는 군사적 경제적 확보에 필수적인 군용 장악이 문제가 됐고, 장악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가문이나 개인의 이득을 더 우선시 여긴다. 그리고 이제 갑술왕국 이후에 지방에 낙한 이 남인들이 자신의 권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졌으니까 중앙 권력이 무너졌으니까 지방에서 나름대로 양반께도 그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조상을 모셨던 사후를 서훈이라 지칭하면서 서훈과 사후가 남살을 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숙종부터 해갖고 이제 이게 서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서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지만은 금지령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영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서원 정리를 하게 되고 대원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한국의 배경과 그 다음에 한국의 결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얘기를 해봤고요. 예. 자, 그럼 한국의 정치 양상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개요 보면 크게 이제 그 숙종 때 경신한국, 기사한국, 각수한국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 예전에 한번 요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잠깐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때 한번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세계 한국을 두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살펴볼 곳이 뭐냐면 경신한국이죠. 경신한국. 자, 이게 이제 숙종 6년에 이제 했죠. 남인들은 이제 현종이 죽고 나서 곧바로 숙종이 즉위할 때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신하고 이전까지는 남인이 집권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숙종에 보니까 남인들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남인들을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음, 견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들은 이제 뭐냐 남인들을 이제 뭐냐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경신왕후인데 자. 그 경신왕후 계기가 됐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학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심부셈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권자였던 허적이 뭘 이제 용봉창이라고 해서 그 당시 왕만이 쓸 수 있는 이제 뭐냐 텐트 같은 청막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허적이 그 왕의 허락을 안 받고 가져다 쓴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찍혔다. 이 유학 사건이 대표적인데 근데 이 유학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연료실 기술에 적혀 있는 야사기 때문에 좀 믿지는 못하겠고요. 오히려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상복의 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인들은 허적의 아들 허견이 인조의 손자였던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삼복이죠.
세 명의 군을 이제 결과 결탁해서 대응상생의 군인을 동원해서 영모를 깨려고 했다. 이걸 고발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허견이나 이 당시 상복으로 지진했던 복창군, 복성군, 보편군들 이 사람들이나 허적, 윤후가 이제 모두 사용했고요. 자녀 남인 등 다 추출됐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실질적으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서인들이 남인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뭐와 뭘로 분열되기 시작하면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론 같은 경우에는 윤중, 박세당, 그다음 정제두 이런 소장파 구성됐고 그리고 되게 온건파고 신뢰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고요. 성리학 이하의 어떤 탄력성을 보였다. 그래갖고 이제 육경이나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론 계층이고요. 근데 이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산림세력들이 이제 주도죠. 산림. 그 대표는 송시열이야. 그래서 송시열 보시면 주작의 어떤 정확한 이제 것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제 주작의 어떤 그 뭐냐면 테라반이라고 할까요? 테라반. 그래서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본주의자들이야. 원리주의자. 그래서 이제 이 송시열 입장 올 때는 소동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갖고 이 송시열하고 윤중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원래 송시열이 이제 윤중의 이제 스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페니 시위 같은 그 사건들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 예. 자, 하여튼 그 송시호도 이제 강경파고 또 상대적으로 볼 땐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구성돼 있죠. 이 노론 자체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건데 그래서 대의명분,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호정의 북변론은 볼 수 있듯이 내수 외양의 민생 안정과 자치 장악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론과 노론이 대립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뭐 완전하게 분열되신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선인이라는 이제 뭐 안에 사벌 정도 형성했다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 갑술왕국 이후에 공동의 적인 남인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론과 노론이 이제는 분당을 해서 오늘날만은 분당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론이 있을 때, 송시열이 있을 때 이제 그 노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송시열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노론의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노론과 소론이라는 그 명칭은 나중에 이제 그 생기고 그 후에 소급해서 적용된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사벌 싸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있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송시열의 이제 뭐냐면 그 속했던 분당의 그 분당이 어디냐 그 물어본 적 있거든요. 이때 뭐 노론이다 서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맞을 것 같아. 서인이가 원래는 서인이지만 이후 이제 송시현이 노론의 영수가 더 추앙을 받고 그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론도 뭐냐 맞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노론 쓴 사람을 노론 충인이 하면서 벌레 충자 붙이고 그때 논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가 16년도 기출문제 때 그때 있었어. 예. 자, 하여튼 이게 노동과 소동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 정치로 넘어가서 자, 정신한국 이후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다시 서인한테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다시 이게 남인으로 넘어간 사건이나요. 이건 이제 기사한국이야, 기사한국. 자, 이때 이제 숙종이 이제 있는데 자, 그 숙종이 이제 그 민씨가 왕비가 민씨가 있었죠. 근데 이 민씨가 아이를 못 낳은 상태에서 그 당시 남인계통의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애를 낳았어요. 이게 경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숙종이 기쁜 나머지 이걸 원자로 책봉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은 세자 전에 이제 미리 이제 그 예비 그 세자로서 책봉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원자가 책봉되면 벌리 없으면 곧바로 세자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 원자 책봉하니까 이 원자는 적장자라는 이제 의미죠. 원자가 적장자고 앞으로 세자가 될 수 있는 상호 이제 원자를 책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한 거야. 지금 민씨까지는 이제 뭐냐면 어, 아직 젊은데 그 뭐냐면 잉여왕후 그러니까 민씨가 이제 잉여왕후죠. 네. 잉여왕후를 왜 그대로 놔두고 잉여왕후 아직 젊은데 얘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왜 그냥 그 지금 그 시민장 씨 아들을 이 궁의 빈의 아들을 이제 뭐냐면 원자로 책봉하냐 적장자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숙종이 뭐냐면 열받았죠. 예. 그래서 킹 받아갖고 그 당시 이제 남인을 위해 서인을 숙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애들 못 낳는 이녀왕후 임시들 폐위시키죠. 그리고 시빈 장씨들 왕비도 이제 책봉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송시열과 이든삼, 김수상을 사살시켜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상국 그러니까 숙종 15년부터 해서 한 20년까지 5년 동안 남인이 뭐냐면 집권했다. 이게 이제 기상국 때고요. 그 다시 이제 서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 갑술랑국 때죠. 자, 쫓겨났던 이제 인형 방어, 그러니까 패비 민씨 복위 운동을 남인이 탄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숙종의 분노를 사서 몰락하고 남인들이 대거 몰락하고 다시 서인들이 이제 접근했는데 이때 이제 서인들이 소론과 노론이 이미 이제 분당해 갖고 이제 했죠. 갑수왕국에. 그래서 소론과 노론의 투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인들이 이 갑술왕국 이후에는 완전히 중앙 정치에서 이제 제기가 불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중앙에서 대거 축적하고 항촌을 낙항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하는데 그 과정에 항촌사에서 자신의 양방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오들 소원을 익히면서 남설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특히 남인의 본거지였던 경상도 지방에서 심하게 나타났어요. 여기 이제 영남 남인들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인들이 뭐 아니야 완전 이제 100%다 숙청당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는 소론과 노론에 비해서 아주 극히 남았죠. 아주 극히 예. 일부 남았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갑술왕국 이후부터는 이제 서인이 주도권 장악하고 서인은 이제 노론하고 소론을 다시 이제 분당을 해가지고 자신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소론과 노론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소론이 처음에 전국을 주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노론으로 넘어간 사건이다. 이게 병신처분이야. 처분인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아까 이제 윤중하고 송시열 관계에서 나오죠. 원래 윤중은 이제 송시열의 뭐예요? 제자였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윤중의 아버지가 윤석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윤석어 때부터 이제 송시열하고 이제 뭐 사이가 좋긴 좋았어요. 초창기 때는 좋았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윤석어 아버지하고 이제 송시열 행정을 써주는데 되게 안 좋게 쓴 거야. 그리고부터 이제 사이가 이제 윤중하고 송시열이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오해가 더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사이가 이제 멀어졌거든요. 근데 이 선호는 이제 그 영수가 윤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노론이 이제 영수가 그 송시열이잖아요. 이미 송시열은 죽었던 거고 자 하여튼 둘이 죽은 상태에서 그 후에 제자들이 그 밑에 다른 당파들이 이제 송시열을 더 중요시하느냐 윤중을 더 중요시하느냐 가지고 싸운 거야. 송시열이 이제 예전 행적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론 주장이고 송시열이 너무했다. 윤중이 어떤 더 뭐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죠. 그래갖고 특히 이제 회의십이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윤중이 이제 송시현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때 송시현한테 되게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죠. 그래서 예전에 송시현한테부터 윤중의 어떤 그 뭐냐면 그 편지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죽을 때 그 당시 송시현이 행장에 윤석을 막 욕을 했던 거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미 두 사람은 이제 저 세상 갔는데도 그 밑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숙종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윤중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송시열이 옳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숙종은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이제 윤중이 뭐냐 자기 스승 송시열을 막 그렇게 비난하는 편지 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론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요. 이때 이제 경종 초창기 때까지 노론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경종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경종 같은 게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경종의 이제 그 뭐냐면 동생 있죠. 이복 동생이 누구냐면 영인군이었던 최씨 소행 영인군이 있었죠. 이 영인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종이 이제 그 당시 세자였으니까 경종을 지지했던 사람이 소론이었어요. 근데 노론하고 이제 숙종은 그 당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경종을 좀 세자에서 몰아내고 영인군을 이제 내세우려고 했어. 네, 영인군을.
자, 그런데 이제 영인군을 내세우려고 이제 어떤 술수까지 했냐면 경종을 대의청정을 시키죠. 대의청정. 대의청정을 시켜갖고 이제 대의청정 시켜서 실수가 있으면 그걸 이제 빌미내고 경종을 이제 세자로 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운이 좋게 경종이 실수 안 해요. 손도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숙종이 노안으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종이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자,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은 누구죠? 이 소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영인군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영조가 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노론이 지지를 했죠. 자,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자, 경종이 즉위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력이 소론 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예, 노론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때 노론과 소론 간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그 신축 옥사 또는 신축 항국이라고 하죠. 신축 항국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의 옥사가 일어나요. 임의 옥사. 신축 항국과 임의 옥사가 일어나는데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걸 신인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신축 항국이 뭐냐? 그것도 볼게요. 신축 항국은 1721년에 일어났죠. 신축년에 일어났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게 잠깐 신축년에 일어난 신축 옥사는 왕위 계승 문제하고 그 다음에 왕세자의 어떤 어, 대리청령 문제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때 이제 그 왕위 계승 문제 왜 일어났냐면 경종이 그때 젊었어요. 근데 좀 비실비실하고 애도 생산을 못하고 뭐 고자란 설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아이가 더 이상 탄생하지 못할 거예요. 세자를 이제 생산하지 못할 거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그 당시 노론 측에서 그러면 이참에 그냥 왕세자를 그러니까 이제 영인군이죠. 왕세자로 임명해서 이제 뭐냐면 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왕세자를 영조로 임명을 했어. 근데 이제 노론이 더 나가서 경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아프고 정치도 못하니까 왕세자에게 대의 청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소론 강경파들이 목호론이나 김일경들이 노론을 탄핵하면서 이때 노론의 사대신이 기항을 보낸 사건이 나요. 뭐 김창진, 이건명, 이명, 조태재 이런 사대신들이 기항을 보낸 사건인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왕위 계승 문제 갖고 이제 왕세자까지 이제 뭐냐면 책봉안건까지 좋은데 경종이 아직 젊고 있는데 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왕세자한테 대의청정하고 너는 정치 빠지라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한 노는 애들이 좀 선을 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경종도 이 경종의 신상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거 아무리 참고 참아도 이건 좀 선을 넘었다 해갖고 이게 이걸 계기로 노론 사대신들 기양 보내고 다시 소론 강력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권력을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신축 한국이라고요. 신축 옥사라고 또 하고 보통 한국 정치하면 숙종 때만 생각하는데 숙종 이전에 한국 정치에 있었어요. 아니 숙종 외에도 한국 정치에 있었죠. 경종 때 뭐 신축 한국도 있고 그 다음에 영조 때 정미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 특징은 숙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 자체는 경종이나 영조 때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축 한국, 신축 옥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뒤에 1년 뒤죠. 이민년에 이민 옥사가 일어나. 자, 이 말은 뭐냐? 소론은 노론이 상급수를 이용해서 경종을 시해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목호룡에 한 사람이 노론과 영군이 짜서 경종을 죽이려고 하는 고변을 해요. 상급수를 이용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뭐 독살시키거나 암살하거나 아니면 뭐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경종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고변을 하고 나서 이때 기양을 갔던 그 당시 이제 이른바 노론 사대신이 요거와 연결돼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요 네 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먹고 죽다. 이게 이미 옥사야. 다행히 이제 영인군 같은 경우에는 경종이 적극적으로 비호를 해줘가지고 살아남았어. 응. 그런데 이제 그 영인군을 지지했던 노론색들과
그다음 기양을 보냈던 노동 4대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받고 죽었다. 이게 이제 이미 옥사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목포령이 아니라 목포령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의 어떤 보건 문제 가지고 후에 영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일어나죠. 예,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사람을 또 복원시켰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역적을 부었다가 또 복원시키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병종 때는 신축 한국어고 임의옥사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영조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영조의 정치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저 속대령 관련돼서 문제 나왔긴 했어요. 그 영조가 했던 이제 군역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영조 때 이제 여러 가지 탕평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탕평책 지대 때 육성하는 과정에 일어난 정책 사건 같은 것들은 의외로 시험 문제 안 나오다 지금까지 안 나왔고, 근데 심포샘에서는 되게 이걸 강조하고 막 자세히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흐름만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영조의 탕평 정치의 어떤 흐름 같은 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57번이에요. 자, 그럼 영주의 탕평 정치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영주의 정치적 목표가 뭐냐? 왕권의 정당화야. 왕권의 정당성 강화야. 그래서 이제 이때 영조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집권할 때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이런 거야. 경종이 말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그런데 이제 항상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경종에게 이제 뭐냐 영조가 게장하고 감을 이제 같이 줬다는 거야. 근데 이 게장과 감이 한의학에서 말하면 상극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경종이 죽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경종 독살설인데 경종이 영주가 의도적으로 게장과 감을 같이 올려서 이 사람을 독살을 시켰다라는 이 경종 독살설의 의혹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영조가 자기 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됐다면 어떻게 정당성이 상당히 떨어졌겠죠. 아, 그 영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게 주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경종 독사에서는 영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요. 이것이. 자, 하여튼 이런 걸 또 좀 불식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신주광고 임의옥사 처리 문제 과정에서 그 노동 사대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권 문제를 이용해갖고 또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 노동을 막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영조가 노동과 손을 절저하게 균형을 맞췄어. 물론 말년에는 이제 노동 중심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영주의 탕평을 이제 무슨 탕평이냐면 완론 탕평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남인, 소론, 그 다음에 노론, 급진파를 배제하고 노론과 소론 중에 상대적 온건파를 등용했고요. 그래서 노론 강력파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노론 온건파를 영조의 외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의 외척이었던 김만고를 중심한 남당과 그다음 홍보함, 사도세지 외척이죠. 그래서 이 북당 이렇게 형성하면서 노론의 핵심 세력으로 부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왕궁타편은 외척을 포옹시키는 그런 정치 그 탕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주의 탕평을 네 시기로 구분해 보면 일단 일곱 기 한국기가 있고요. 그다음 2기와 이제 3기는 이제 탕평기고 그다음에 4기는 이제 노동우이고 탕평 정치가 붕괴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한국 정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영조가 힘이 없었죠. 집권 초기다 보니까 노동도 이제 강성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노동 중심의 어떤 정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을사처분이라는 것을 내죠. 그 이미 옥사에 관련된 노동 사대신을 복권을 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김일경이라든지 목호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처형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목호령이 아니라 묵호령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아, 목호령이 맞네요.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제가 이거 지우라고 했는데 이게 묵호령이 아니라 목호령이야. 예. 묵호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묵시가 아니라 목시네, 목시네. 예. 하여튼 목호령으로 좀 하고, 예. 아까 묵호령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목호령으로 좀 고쳐주세요. 예. 목호령 맞아, 목호령. 목시였어요. 자, 하여튼 목호령은 임의혹사와 관련돼 처형시키고요. 이때 이제 정권이 소론에서 노론으로 전환됐어요. 예. 초창기 때는. 근데 이 노론 세력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영조 3년에 정미처분, 정미항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을사처분했던 노론 4대 신의 복권을 취소시키고요. 노론 강경파를 처벌하고 주로 이제 소론 온건파를 등에서 소론이 정권을 장악해요. 이건 이제 이강제 같은 사람들 이제군요. 네, 이걸 좀 완소라고 하더라고요. 완소. 그다음에 급진파 소론들 급소라고 해요. 급소. 예. 당연히 급소는 이제 영조의 어떤 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죠. 이 사람이 경종을 죽여가지고 왕권이 탈취했다, 왕을 탈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완소인 이제 온건파들 이강제를 등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한국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숙종 때도 한국 정치가 있었고 이제 영조 초창기 또 한국 정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조 때와 숙종 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숙종 때 한국은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했지만 영조의 이제 한국은 상대 분당 중에 온건파는 계속 잔존해서 정치에 참여시켰다. 그래서 여기 이강제를 등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론의 모든 세력들 다 뭐냐 쳐낸 게 아니라 노론 온건파는 좀 잔존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탐정책전에 넘어간 게 뭐냐면 이기 때 넘어간 게 계기가 됐던 이인자의 난이야. 이인자의 난. 이게 무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의 난이라고 하죠. 영조 4년에 일어난 그 난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정리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소농과 남인의 강경파들이 배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인자가 그 당시 주도했기 때문에 이인자에 나는데 그 당시 이인자가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와 중소상인들 노비를 규합해서 청주성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이게 이때 진압할 때 누굴 파견했냐면 그 온건파 소모파인 오명암을 파견했어. 그래서 급진 소모파를 탄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정치적으로 소론조차도 뭐냐면 영조를 지지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그 소모파들 반란은 일부 뭐냐면 급진파 소놈들이 반란이고 대부분 소놈들은 날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왕권의 어떤 정통성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급진파 소놈들이 내렸던 이제 영조 독살설, 경종 독살설을 뭐냐면 무마시키는 그런 조치였다. 그렇게 있고요. 자, 이 정치 그 무신론을 계기로 해갖고 탕평 정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탕평초에 넘어간 건 기후처분 때요. 예, 기후처분. 그 기후 대처분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갖고 내용을 보면 군주권 앞에서는 어떤 분당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당 타파 선언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언으로 노론, 소론, 남인 어느 분당에서든 분당 타파 선언을 수용하는 부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각 파 중에 온건파들을 이제 뭐냐면 끌어들이죠. 그래서 완료파를 이제 형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신사에 대한 조치도 이제 이뤄지죠. 그래갖고 양시 양비론을 정해. 그래서 이 신사의 양시 양비론 뭐냐면 둘 다 잘못이 있다. 그 앞에서 이제 이 신축광고하고 임의옥사는 노론이든 소론이든 다 둘 다 잘못한 거다. 옳은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뭐고 잘못한 걸 뭐냐 가지고 이제 있는데 옳은 것은 충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노동과 소동 등 다 반충 반역이 있다. 이 분중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축한국은 노도는 여기고 노도는 충이고 소도는 여기다. 근데 이미옥사는 노도는 여기고 소도는 충이다. 이렇게 절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신 중에 이경mon과 조태준 또 복권하고 그쵸 김창진과 이의명 복권하지 않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기후처분에서 뭐냐면 탕평정책을 유지했다. 탕평정책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초기 탕평은 주로 이제 소론 주도를 했어요. 소논 온건파를 주도해서 노논 온건파와 남인을 참여했고 소논 온건파들이 주도를 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인사정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사정책은 뭐냐면 쌍거호대죠. 쌍거호대.
그래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노론과 소론을 각각 인물을 1대1로 비율로 균등 증명한 거야. 쌍고대당은 뭐냐면 양쪽에 뭐냐면 그 손을 들어 올려서 쌍고가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주보게 하는 거야. 이게 호대죠. 그 양쪽에 손을 들어 올려서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는 이게 쌍고대인데 그게 인사정책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조 판사를 노론에 등용하면 이조 참판은 또 소론에 이렇게 등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근데 이제 왕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소론 온건파 주도가 이제 노론 온건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상교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왕이 이제 노론들 적국도 등용해갖고 또 소론과 남인은 이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했죠. 소론에서 노론 주도를 바뀌게 되죠. 자, 그때 이제 내걸었던 이제 뭐냐면 논리가 유죄시용이야. 그래서 유죄시용은 당파의 상관없이 능력 있다 이제 증명했다. 그래서 이제 사색 당파를 고려해서 정치를 고려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에 나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증명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 처분을 또 내리죠. 이 경신 처분. 그래서 이 경신 처분도 이제 좀 정치적인 측면인데, 자, 아까쯤에 그 김창재 이인명은 복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복권시켜. 그래서 김창재 이임을 복권시켜서 이 경신 처분을 계기로 해갖고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그 사대신을 복권시키죠. 그래서 이걸 통해 영조의 왕권 정통성을 확보하고 왜냐면 영조가 이제 여기 보면 그 경종 때 이런 신축광구가 이임 목사 때문에 좀 정통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가정 속에서 이제 영모도 했다 하면서 영인군이 그 경종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나는 이제 뭐냐면 뭐 경종 독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않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노론으로 다시 재평하면서 소논단표의 기반을 붕괴시키고요. 노론 세력들의 어떤 정계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조의 개혁 정책을 강화하면서 왕권 강을 기반하는데 예를 이제 영조는 자신의 친위 세력들 노론을 이제 적극 끌어들면서 과감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사기 때 들어가면 이제 이런 탕평 정책이 무너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말년인데, 영조 말년인데, 노론 우위 및 남인의 소론이 배제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나주 개서 사건이죠. 의뢰 옥사라고 하는데, 나주 객사에 이상한 뭐냐면, 임명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서인데, 이 개서의 내용은 몰라요.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이제 개서 같은 건 싫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이 개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소론이나 이런 새끼들이 대거 몰락을 했어요. 이 개서가 뭐냐? 추정컨대 이제 뭐냐면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경종 독살설 관련된 내용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심정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또 과거 답안지를 봤는데 나왔는데 이것도 뭐냐면 경종 독살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영조가 이제 킹받았죠. 노론들 잘해줘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서 손을 대고 제거하고 이제 완전히 노론 쪽으로 이제 우위를 정하는 정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사기 때부터는 상평정책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는 사도세자가 이제 대리청정을 오래 했잖아요. 이 사람이 소론 세력들과 연결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론 세력들이 반격이 일어났죠. 남당이나 북당인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당 북당은 외적 세력 중에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세자의 그 장이었던 홍보강이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사이를 이제 공격하는데 가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경원의 고병 사건을 계기로 사도세자가 죽음했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어,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좀 일반 그 평민인데 그 사도세자가 이제 좀 풍행이 안 좋았잖아요. 예, 의대 정도 해갖고 막 옷도 찢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고 자주 놀려 다녔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고 저쪽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기생들 끼고 놀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나중에 나경 고병 사건은 이제 뭐냐면 알려져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도세자가 양병을 해서 그러니까 군사를 양성해서 뭐 그 영조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도세자가 영모죄로 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뒤주에 가져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묘화변이라고 하는데 이묘화변을 둘러싸 후에 이제 시파와 벽파가 분리되죠. 그래서 시파는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했다는 거고 벽파는 사도세자가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영조의
뭐냐면 영조의 어떤 이제 조치가 옳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영조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 간의 변화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주로 뭐냐면 영조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이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